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올해 첫 명인들의 복귀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방송하는 기간이 연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올해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것들을 한번 좀 보면은, 이게 제가 선을 그어놓은 숫자가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야 뭐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거를 되짚어 보시면 코스피 지수 2720을 기준으로, 그죠? 2720 기준으로 요 자리가 무너져야, 그죠? 2570과 2450이 열리고 하방에 대한 신호가 나오는 것이지, 요게 떡하니 살아나고 있는 요 구간에서는 제가 하방 베팅 하시면 안 된다, 그죠? 순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지수가요, 이제 2920에서 이제 3050선까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벌써 1월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자금이 완전 쏠리면서요, 그냥 말씀드리기 무섭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장을 보면서 되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좀 가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열이라고 해서요, 이게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신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추세가 붕괴된다든지, 언택트, 코로나와 관련 대표적인 주식들, NC소프트,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언택트 주식들이 추세가 무너지는 거 보고 나서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주식이 있는 구간에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영역. 그리고 비트코인도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400만 원. 현금을 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을 피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다 쏠리는 겁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오늘 합쳐서 50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거래대금이. 여러분들이 안 사도 다른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지만, 곧버스를 투자를 한다거나 뭐 하방을 베팅해서 어떤 이익을 좀 취하는 이런 좀 역행하는 전략은 나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세가 붕괴되거나 네이버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풋 가격이라도 역행 신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그죠? 사라져야 되거든요. 부동산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채권 시장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외환 시장으로 이 돈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부동산도 지금 계속 규제 때문에 힘들고, 채권 시장도 지금 금리 때문에 힘들고, 경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설, 뭐 스포츠, 토토 이런 자금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가열을 논할 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런 것들이 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백신을 접종하는 시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뭐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안 사라지지? 네.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수는 신고가가 가요.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 얼마까지? 3,200 갈까? 3,500 갈까? 4,000 갈까? 5,000 갈까? 위로는 그냥 계속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슈팅 구간이라는 것을 이미 시장이 받아들였으니까 위는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보는 거죠. 위에 나오는 목표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지켜주는 한 시장이 살아있구나, 이런 조건이 있는 한 계속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한번 반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도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또 새로운 먹잇감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2720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기준 라인은 오늘 제시 못합니다. 예, 이게 그죠? 그 기준 라인은 오늘 제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이 기준 라인 제가 항상 제시하면서 오잖아요. 선물에 대한 밴드.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만기가 끝나면 그때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명들의 복귀 다음 주 와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준 라인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생기거든요. 제가 시장에 대한 기준 라인을 세우는 요 기준 스타트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시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수를 추종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뭐 현대모비스나 뭐 기아차, LG화학, 삼성 SD 이런 거 베팅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거고 누구보다 해피할 겁니다. 하다못해 뭐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반대로 바이오제약 주식들은 급락한 주식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도 급락한 주식도 꽤 있고 차익 매물 나오는 애들 꽤 많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소외받은 주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수를 추종하는 섹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죠. 다음 먹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버티는 게 낫겠느냐, 이런 거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렸던 게 5G이기 때문에 12월 달에서 1월 달 5G가 오늘 뭐 살짝 움직이기는 했지만 거의 뭐 한 2, 3주, 4주 동안 계속 횡보하는 흐름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보다 좀 답답했다 이거죠. 근데 오늘 이 애플카,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그죠? 그 다음에 인텔, 요거 CPU, 요거 외주 주는 거, 파운드리, 그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이제 되겠구나
이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좀 핵심 키워드가 작년도에는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였었기 때문에 작년도 4월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러의 위탁 계약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제약 많은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알테오젠도 초창기부터 해서 멋진 결과가 있었고, 제넥신도 있었고, 그죠? 바이넥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RNA 관련돼서 올릭스나 에이스팜, 올리패스,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으로 SK 케미칼, 녹십자 홀딩스,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그죠? 이 바이오 제약을 메인으로 했었다는 건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이오 제약 비중이 거의 7, 80%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2월 달 초 되면서 그 비중을 거의 IT 반도체와 5G 쪽으로 싹 다 옮겼거든요.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이오 제약을 메인으로 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코로나가 시장의 핵심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단키트도 여러분들에게 시즌 10만 원대, 11만 원대 추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랩지노믹스도. 그리고 화려한 결과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메인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는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상반기는 메인이 될 수 있다. 메인의 자리를 유지한다. 단, 실체가 있어야 된다. 잡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위탁, CMO, 그 다음에 신약 플랫폼, 요것만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테마주들은 뭐 실전에서도 12월 달부터 매도하면서 계속 왔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쪽은 이쪽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계속 메인이 될 거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에는 코로나였다면 올해는 코로나에 뭐가 붙느냐? 자율주행이 붙더라. 자율주행 차 때문에. 자율주행 차.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테마들 만났었잖아요. 제일약품부터 해서 제일파마 홀딩스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모더나 관련된 콜드체인, 뭐 록십자, 랩셀 이런 막 붐이 불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서 먹거리를 좀 찾으면 된다. 내가 뭐 현대차를 놓쳤다. 현대모비스를 사고 싶었는데 놓쳤다. 전기차를 놓쳤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에서 먹거리를 좀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애플 때문에 판이 커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애플 때문에, 애플카 때문에 안 주던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하더라. 현대차의 자산 가치로만 평가했었던 현대차를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 LG그룹에 대해서 TV 가전으로만 평가받던 이 밸류를, BPS만 평가했던 이 밸류를, 그죠? 물적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LG 마그나하고 합작해서 자율주행 준비하잖아요. 애플카의 핵심 파트너가 마그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도 어떻게 보면 위탁 아닙니까? 위탁. TSMC와 같이 위탁. 여러분들 애플카를 만들면 애플이 직접 만들어요? TSMC한테 반도체 칩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거기에 들어가는 구동하는 이제 OS 그런 거는 애플이 만들지만 그걸 누가 생산합니까? TSMC가 생산할 거라고. 그걸 뭘로 만들 거냐 이거죠. 뭘로 만들, 그죠? GAN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RFHC가 5G 가운데 전 대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KMW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술력이 압도적이죠. 기술력이 압도적인 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번 수주를 받을 때 몰아서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MW가 우리나라에서나 유명하지, 여러분.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그 섹터, 그 업종군에서 대표주 쪽으로 물량을 먼저 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 투자할 때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되면은 그냥 알만한 이런 대기업 먼저 추천하지 않습니까? 먼저 공략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한테 오더 줄 때 모르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주급 각 섹터 1등부터 준다고. 그러니까 1등부터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을 사면 안 돼요. 1등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자율주행으로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으로 끝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지수대를 장악하는 키워드는 자율주행이겠구나. 코로나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 맞기 시작하는 이때까지 지금 시간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있겠죠. 근데 하반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이 될 거다. 2027년도인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먼 미래 아니냐. 여러분들 전기차가 이번에만 움직이던가요?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움직였어요. 그죠? 전기차가 언제부터 움직였죠? 테슬라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애플카가 구글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존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즉,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자체, 여기에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업체다 이거예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도요타가 10조 쏟아붓는 거 부담스럽죠. 이런 데다가. 애플 200조 있습니다. 5조? 10조? 그러니까 이번에 인텔 요 반도체 칩 대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나온 성능이 우수한 게 돈이 워낙 많으니까 1년에 80조씩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플이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플이 뛰어난 기술력, 이것도 있겠지만 뛰어난 인재, 각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이건 뭘 만드는 거냐면 기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자율주행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차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어디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이 겉에 뚜껑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는 OS 이거 구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갤럭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가 더 중요합니까? 안드로이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겉에 있는 뚜껑은 폭스바겐도 만들 수 있고 도요타도 만들 수 있고 현대차도 만들 수 있고 기아차도 만들 수 있어요. 대체재가 많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이 플랫폼만 장악하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여기서 많은 콘텐츠도 즐길 수 있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됩니까? 도로를 깔면 됩니까? 아니죠. 통신이 돼야 됩니다. 통신 네트워크 쪽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며칠 전에 6G 쪽 6G 쪽 막 현장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야, 5G도 안 됐는데 6G 이게 뭐냐? 그거는 그냥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내고 있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지. 반도체 칩 이거 열심히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벤츠 S 요새 신형 모델 보셨어요? 옛날에 벤츠는 안에 되게 이쁘잖아요. LCD로. 근데 지금 되게 커졌어요. 여기 OLED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에서 이게 포화 상태니까 점점 화면이 커지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OLED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OLED 많이 추천해 드렸잖아요. IT 반도체 다음은 OLED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자율주행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장주들을 반드시 포트에 이번엔 넣어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저희도 좀 제법 비중이 있는데 더 담아야 된다고 좀 봐요. 더 담을 생각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하지 않으려면 시장에 위험 신호가 막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 위험 신호는 지금 제가 기준 제시해 드릴 수 없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제시해 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지금은 뭐 2720을 계속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지금 이제 종목으로 갖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5G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KMW가 제가 72,000원대에서 이제 73,000원대 안착하는 순간 그 다음 레벨업은 81,000원대에서 82,000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선침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진짜 시장 가는 거에 비해서 진짜 안 갔어요. 그래서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압을 했다.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KMW가 82,000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중간중간에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5G가 나타나고 있어요. 소외받다가. 저는 RFHC도 이번 5G에서 대장이라고 보거든요. 전고점을 넘어서 대장이 아니라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력이 이 GAN이 전력 증폭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5G로만 보면 지금 5G 수주 나오는 것만 기다리는데 반도체 칩,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칩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료가 GAN이거든요. 이거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몇 군데 없어요. 일본의 스미토모하고 얘네하고. 뭐 반도체만 쇼티지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GAN도 쇼티지 날 수 있죠. 저는 이런 주식이 신고가 나오면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장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에이스테크 요 주식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28,000. 뭐 시장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빌빌 됐죠, 사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붙기는 했는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5G 쪽 관련돼 가지고 삼성 네트워크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있는 애들이 움직임이 좋더라 이거예요. 최근에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솔리드 같은 애들. 그러니까 똑같은 5G인데 삼성 네트워크 쪽으로 의존도를 높이는 삼성 매출 비중이 높은 5G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왔죠. 인포뱅크도 뭐 대표적인 대장주 흐름이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 같은 주식들도 오늘 좀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 조정 나오면 이런 거 공략해야 된다고 봐요. 그죠? 내가 팅크웨어 같은 주식을 미리 샀으면 참 좋겠지만 그죠? 이런 걸 만약에 놓쳤다고 한다면 이런 거 한 2, 3일 정도 눌림 조정 나오면 다시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를 확장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도 오버슈팅 되거나 이격이 가다한 주식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이격이 없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나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은 이번 반등 구간에 그래도 잘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격을 피하고 싶은 거지. 실체가 있는 업체들은. 그래서 5G 투자하시는 분들은 KMW 다음 주에도 81,000원대에서 2,000원 안착되는지 잘 보세요. 안착되면 5G 함부로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 잘 확보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하셨고 성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투자였습니다.